나왔습니다. 예. 군자는 불이 감추시하시며 홍자로 불이 슬보 이르시다. 당서하사 진치격을 필표히 출지로시다. 치이엔 고구요 소이엔 예구요 황이엔 호구러시다. 슬구는 장하대 단우메르시다. 필유치미하시니 장일신유반이르라. 호학지후로 이거르시다. 그상하사는 무소불패르시다. 유유상이 얻은 필쇠지르시다. 고구현관으로 불이조르시다. 길을에 필초복이 조르시다. 군자는, 이때 군자는 공자를 이제 두고 하는 말인데요. 공자는 감추를 가지고 꾸미지 않았다. 감색인데 이제 우리는 곤색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거 일본 발음으로 아마 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곤색, 감색, 추색은 검붉은색 이런 겁니다. 감색이나 검붉은색 그런 걸로 장식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감색, 검붉은색 이런 거는 요새 말하면 그게 순수한 색이 아니고 속된 말로 야리꾸리한 색이라고요. 그 색깔이.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피했습니다. 예, 피했다. 그냥 순수한 색으로. 홍자로 슬복은 평상복인데요. 평상복을 만들지 않았다. 홍자라는 건 이것도 좀 그런 색깔입니다. 그 빨간색이 아니고 발그스름한 색. 자색도 오색이 아니고 이제 그 중간 색들 그런 게 다 이런 그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피했다. 더움에 당해서 더울 때는 지는 호도시고요. 치격을 호도수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가는 갈포, 굵은 갈포를 가지고 호도수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그걸 바깥에다가 걸치는 겁니다. 바깥에 걸쳐서 이렇게 밖으로 내었다. 그걸 밖으로 해서 내어서 호도수로 만들어 입었다. 치의 검은 옷 입을 때는 그 염소 가돛이라는 게 외투인데요. 검은 옷 입었을 때는 염소 가돛이 검은색입니다. 그 배색에 굉장히 그 조화를 중시했는 것 같아요. 소이는 흰옷입니다. 흰옷은 예구, 흰옷 바깥에 입는 거는 약간 흰색, 노란색 그런 걸 띤 그런 색깔이 어울리는 그런 걸로 외투를 했고, 노란 옷에는 여우 가죽 그 외투입니다. 여우가 그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색을 맞추었다는 거죠. 설구는 평상복은 이제 집에서 입는 외투는 좀 길게 입었는데 좀 넉넉하게 입었다. 평상복 외투는요. 그러니까 외투를 늘 집에서 평상시에 입었는데 아마 이걸 보면 공자가 좀 추위를 탔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공자가 좀 음적인 체질이라서 그 추위를 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외투를 많이 입었고, 단지 오른소매는 짧게 잘라버린 겁니다. 손으로 뭐 글씨 쓰고 하는데 그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아주 실용적으로 옷소매를 짧게 했다. 필요침이 반드시 잠옷을 입었는데요. 잠옷 길이가 몸 길이하고 반이 더 있었다. 이게 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면 이게 한 배 반이니까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게 추위를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이. 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열이 떨어지면 이게 병이 생깁니다. 그 암 환자는요, 거의 그 35도래요. 36.5도를 유지하면 암이 오질 못한대요. 그래서 그 체온을 늘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늘. 그래서 옷을 춥게 입으면 안 되고요. 특히 젊은 여자가 막 한겨울에도 다리를 요만큼 내놓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속옷 두툼하게 입어도 치마를 입으면 모르잖아요. 옛날 긴 치마 안에 속옷 잔뜩 입고, 그게 건강에 좋은데, 거기다가 또 아궁이에 불 때니까 또 이게 뜨뜻한 게 온몸에 전달이 되죠.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은 그 냉기가 들고요. 배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요. 머리는 차고 배는 따뜻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건강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낮에는 그 옷을 두툼하게 입어도 되는데, 밤에 이불을 자꾸 차버리니까 몸이 이제 추워지죠. 그래서 저도 좀 추워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서요, 이불 차 던지면 그 다음날 배탈 잘 납니다. 저 추위 타는 사람하고 안 타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 후배 한 사람인데, 그 이제 최일범 교수라고 있는데요. 저기 강원도 강릉의 남쪽에 효산 콘도라고 있는데, 거기서 뭐 며칠간 글쓰기를 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 바닷가니까 춥더라고요. 여름인데도.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가서 옷 입고 이불 덮고 자는데, 그 친구는 빨가벗고 거실에서 문 열어놓고 자더라고요. 그 사람은 더우면 못 자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공자도 추위를 탔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불을 자꾸 차 던지니까 밤에 체온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옷을 이제 자기가 개발한 거죠. 본인이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이래 놓으면 아무리 차 던져도 이게 여기가 노출이 안 됩니다. 이 잠옷이, 그러니까 옷이니까 이건 뭐 차 던질 수도 없고요.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밤 내에 이제 온도가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호학지후로 여우나 담비의 두터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런 걸 적었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면을 적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 최일범 교수처럼 그냥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공자는 추위를 좀 타니까 두툼하게 입고 있으니까 좀 남달랐던 점들을 이제 적는 거죠. 그 상에서 벗어나면, 이제 상을 마치면 차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 폐물 같은 거, 이게 이제 격식에 맞게, 공자가 대부니까 대부로서 이제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그걸 도로 다 이제 갖추었다. 유상이 아니면, 유상이라는 거는 그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그런 그 정복입니다. 그런 옷이 아니면 평상복은 반드시 쇠지, 쇠자는 이렇게 감쇄한다, 좀 줄이는 겁니다. 폭풍도 좀 줄이고, 이것도 막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좀 줄이고, 실용에 맞게, 그래서 좀 줄여서 입었다. 고구 현관으로 검은 외투와 검은 모자를 쓰고 문상을 가지 않았다. 조문하지 않았다. 이걸 썼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걸 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땠다는 겁니까? 이걸 보면 검은 옷, 검은 모자를 쓰고 문상했다고 문상했는데, 공자는 안 했다. 검은 옷으로 안 했으면 무슨 옷으로 했을까요? 흰 옷입니다. 어느 나라 풍속입니까? 한국 풍속을 한 거예요. 공자는 끝까지 풍속은 동이족 풍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반들은 종친회에 다 같이 제사 지내고 그럴 때는 아직도 도포를 입습니다. 그건 흰 옷을 다 입죠. 그것이 우리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흰 옷 입고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또 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길을에
그 매월 초하룻 날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조복을 입고 이제 조정에 가서 인사차 참여하셨다. 대부의 역할이죠. 이런 거 보면 딱 증거가 있는데요. 동이족 그 풍속을 지킨 증거가 있습니다. 제필유명이 르시니 재개할 때 원래 제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것도 그냥 같은 뜻입니다. 목욕 재개할 때 반드시 제사 지낼 때 입는 명의, 그 명의를 입고 있었고 그 처는 배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제필 변식, 재개하는 그러니까 대개 제사 지내기 한 3일 전부터 재개하죠. 그때는 식사를 바꿨다. 그러니까 뭐 아마 술, 고기 이런 거 좀 피했을 겁니다. 아주 그냥 경건하게 식사를 하시고 거필천자, 거처할 때도 자리를 옮겼다. 좀 이렇게 소박한데 그런 데서 주무시고 이렇게 마음과 몸을 가다듬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쭉 읽어 보실까요? 식불염정하시며 회불염세르시다. 식에 밥이군요. 사에이애며 언회이 육패면 불식하시며 세각 불식하시며 치약 불식하시며 시림 불식하시며 불식이러시다. 할부정이여든 불식하시며 부득기장이여든 불식이러시다. 육수다나 불사성사기하시며 유주무량하시되 불검난이러시다. 고주시포를 불식하시며 불철강식하시며 불다식이러시다. 제어공에 불수육하시며 제육은 불출삼일하시며 출삼일은 불식지어이러시다. 식불어하시며 침불언이러시다. 수소사 체갱이라도 과제하사되 필제여야르시다. 식불염정, 밥은 뭐 사라 발음하는지 식, 사 다 되는데 밥은 정을 싫어하지 않았다. 정은 그 요새 말하는 정미는 백미인데요. 그때는 백미가 없었습니다. 정미소가 없어가지고요. 그 전은 다 전체가 현미인데 그 거칠해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현미 중에 가장 그 곱게 다듬은 그런 거를 좋아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현미는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소화력이 별로 안 좋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도 있는데 공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해서 보니까 그게 현미가 아주 보드랍지 않은 거는 조금 피했던 것 같아요. 퇴계도 그렇습니다. 퇴계도 그 위장이 안 좋아서요. 고기도 잘 못 드시고 또 많이도 못 드시는데 술은 또 많이 드시죠. 그래서 퇴계는 식복이 없다고 자기가 그 복을 타고 나지 못해서 기름진 고기를 못 먹는다고 스스로 그 의록에 있습니다. 이 회는 그 육회입니다. 육회를 드실 때는 가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육회를 이렇게 두껍게 썰어 놓으면 그거 먹기도 안 좋고요. 좀 얇게 썰어야 먹기 좋고 그렇습니다. 밥이 쉬었거나 상한 거, 밥이 좀 신내 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에 고기가 쭈그러드는 거, 또 이 생선이 쭈그러든 거, 고기가 부패한 거, 불식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밥이 약간 쉰내 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깝다 이래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공자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이라도 그 신 냄새가 나면 그건 바로 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먹냐? 아까워서 먹는다고요. 아까워. 그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없으면 애들 보면 됩니다. 공자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순수한 겁니다. 애들은 그 4살짜리, 5살짜리 밥이 약간만 상해도 안 먹어요. 또 애들 과식 안 합니다. 좀 자꾸 주면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왜는 그럴까? 순수하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는 스스로 피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 어린애처럼 욕심이 없는 순수한 몸이기 때문에 저절로 몸이 알아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이 약간만 상해도 씨앗 냄새가 나도 또 물고기가 쭈그러들었다는 건 뭐냐면 생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속 들어갔다가 떼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상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쭈그러든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압니다. 좀 쭈그러졌다가 바로 놓으면 탁 올라와야 되는데 그 쭈그러진 상태로 있다. 그거는 이제 그건 상한 거죠. 또 고기가 육고기가 좀 부패했다. 약간만 이상하다. 안 먹었다. 그래서 이거를 까다롭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처럼 까다로워가지고 어떻게 함께 사느냐. 그래서 부인이 도망갔다. 뭐 이런 논문도 있어요. 부인이 도망갔다는 건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까다로워서 도망갔다. 근데 까다로운 게 아니고 어린애처럼 순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가 색깔이 좀 나빠도 안 먹었다. 색깔이 그게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먹은 거죠. 수박 같은 것도 색깔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 먹으면 배탈 나고요. 그게 요새는 이제 그게 유해균, 유익균 뭐 이래가지고 장에 대장균이나 이런 해로운 게 그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배탈 나는 거죠. 옛날은 이제 그런 게 상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공자는 어린애처럼 느낌으로 그런 거를 피하게 됐습니다. 냄새가 약간만 나빠도 안 먹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요. 그 어린애처럼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유상종이라고요. 이거나 저거나 막 그 해로운 음식 막 먹어대는 사람은 분별이 안 되는데요. 정갈하게 먹고 이 해로운 거 안 먹고 이렇게 몸이 순수해지면 이 해로운 게 입에 들어오면요. 혀가 따가워집니다. 스스로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해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혀가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그런 걸 피하게 되는데 유유상종이라고 그럽니다. 몸이 더러워져 있으면 더러운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요. 몸이 맑으면 맑은 음식을 좋아한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시림, 덜 익은 거 안 먹었다. 예. 제대로 익어야 먹었다. 불시, 때가 맞지 않은 거 먹지 않았다. 덜 익은 거, 이거는 이제 솥에서 덜 익힌 거고, 이거는 때가 덜 된 거, 이런 거는 안 먹었다. 근데 요새는 뭐 때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수박 나오고 말이죠. 근데 겨울에는 사실은 수박 봐도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 그런데 최근에 그 도마도를 먹는데요. 맛이 없어요. 그 집사람하고 이 도마도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보니까요. 파란 걸 따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시들시들 익어 놓으니까 속은 파랗습니다. 겉은 이제 빨갛스름한데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된 거죠. 덜 익은 거죠. 그리고 뭐 오렌지 뭐 이런 거 다 새파란 거 따옵니다. 그 바나나 이런 것도요. 그래서 그거는 덜 익은 건데 사실은 먹어서 안 되는 건데 이제 시들어 가지고 막 익은 건데요. 때 맞게 되지 않았다. 제철에 익지 않은 거. 그래서 철에 안 맞는 거, 제대로 익지 않은 거 안 먹었다. 할부정 썰었는데요. 반듯반듯하게 썰어지지 않은 건 또 안 먹었다. 그건 좀 까다롭네. 이거는
에버랜드 사장님은 음식은 정성이래. 정성이 안 들어간 음식은 별로 그 몸에 좋지도 않대요. 음식은 정성이다. 딱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그분은 완전히 이거 보고 완전히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음식은 정성이다. 이렇게요. 부득기장. 거기에 맞는 장을 얻지 못하면 안 먹었다. 고기가 있는데 찍어 먹을 장이 없잖아요. 안 먹습니다. 그 왜 그러냐? 또 그분 설명은요. 음식은 간이래요. 맛은 간이 맞아야 되는데요. 고기 비싼 고기 있다고요. 그 간장 없어도 혼자 막 먹는다. 이거는 욕심이지. 그거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이다. 뭐 이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육수다나. 고기가 비록 많지만 불사성사기 요 밥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았다. 밥을 요만큼 먹으면요. 고기의 조화로운 이 밥 양의 조화로운 고기의 양은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가 암만 많아도 밥 기운을 이길 만큼 고기를 많이 안 먹었다. 그러니까 밥 기운에 조화될 수 있는 고기의 양 요 정도 먹었지 더는 안 먹었다. 근데 이제 되게 욕심이 많으면 오랜만에 고기가 많으면 밥은 안 먹고 그러죠. 고기만 먹고 배불리는데 그게 그러니까 몸에 조화가 깨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걸 느끼는데요. 이제 술 마시면서 고기하고 먹으면서 밥을 일체 안 먹고 집에 가고 이제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속이 아주 안 좋습니다. 밥을 좀 먹었을 때는 그게 훨씬 없어요. 그래서 밥이 좀 들어가야 몸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밥을 수천 년 먹어왔기 때문에 그 술을 실컷 먹고 고기 먹고도 밥 줘 이러지 않습니까? 밥이 좀 있어야 이제 조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밥 기운에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다. 유주무량. 오직 술만은 양이 없다. 나는 몇 잔 먹겠다. 내 주량은 얼마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안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몸 컨디션이라는 게 몸 상태가요. 술이 좀 잘 들어간 날도 있고 한 잔에 벌써 막 거부 반응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같이 있는 사람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도 술 맛이 또 떨어지고요. 아주 정든 사람끼리 모이면 또 술 맛이 졸졸 납니다. 또 하여간 그 술 맛이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뭐 그 먹는 양이 달랐는데 단지 혼란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예. 술 먹고 그냥 주체를 못 한다든가 아주 추한 꼴에 추하게 되지는 않았다. 술 먹고 귀신 되는 거 이런 상태까지는 안 갔다. 이제 이렇게. 고주시포를 시장에서 사온 술, 시장에서 말린 포는 먹지 않았다. 이 술 어디서 나서 사온 겁니다. 안 먹어. 이거는 좀 까다로운 거죠. 근데 아마 공자는 안 그랬을 겁니다. 술을 딱 먹다가 이거 어디서 났지? 사온 겁니다. 그럼 그렇지. 맛이 다르다고요. 또 포도. 시장 바닥에서 말린 포는 그 먼지고 찌꺼기고 막 들어서 먹으면 벌써 모래도 알도 씹히고 이렇습니다. 예, 오래되고 상하고 뭐 제대로 거기 파리도 붙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맛을 보면 벌써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미리 이거 어디서 나왔냐? 안 먹어. 이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음식자라는 건 누군가요? 백종원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이제 음식을 감정도 잘하는데요. 음식을 딱 먹어보고 잘 알아요. 그 어떤 사람이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막걸리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막걸리를 파는 그 막걸리 집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 연락이 됐나 봐요. 백종원 씨가 이렇게 가더니 딱 마시더니 이 어느 물로 만들었냐 이랬더니 물을 바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물 중에는 그래도 그 수돗물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돗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 그걸 뭐
수돗물을 하지 말라 소리 못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건 국가에서 공인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백종원 씨가요. 그래서 딱 맛보고, 아, 이건 물이 무슨 물로 만들었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자도 술 딱 마셔보고 아는 거죠. 예. 집에서 정성껏 만든 술이냐. 그때는 이제 집에서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고주시포를 먹지 않았다. 불철강식, 생강 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 끼 생강을 먹었다. 이 생강이 제독 효과가 있고 소화도 도움이 되고 또 예? 예, 뜨하고 입냄새도 막아주고 그래서 매 끼 끝날 때 생강을 조금 드셨다. 불다식 많이 먹지 않았다. 예, 과식을 안 했다. 그게 과식을 저도 이제 이거 읽고 난 뒤에 좀 과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아차하면 또 과식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과식을 안 하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73, 75 이랬는데 한때는 이제 쭉 빠졌다가 제가 유학 5,000년 쓰면서 한 10kg 빠졌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막 놀래고 병원에 가보라고 막 그랬는데 뭐 안 갔죠. 그랬더니 다시 한 66kg까지 갔다가 오늘 재보니까 63.5 예, 또 줄었는데 친구들 중에 이제 의사가 있거든요. 야, 친구야. 내가 173인데 이제 줄어가지고 한 171이나 이렇게 되는데 63kg다. 다들 걱정한다 이랬더니 그거는 의학에서는 가장 최고로 표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170에 63 그게 딱 이제 최고래요 그게.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하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불다시. 그런데 소식하면 배고파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현미식을 하면 소식에도 배가 안 고파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현미식을 하면. 완전 현미는 이제 너무 그 소화가 안 되는데 약간 깐 겁니다. 3분도 정도. 그러면 이제 현미 역할은 하고 소화도 좀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의공, 이 공적인 기관에서 제사를 지냈다. 뭐 궁중에서 제사 지내거나 관직에서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는 고기를 재우지 않았다. 그날 제사 지낸 날 그 고기 다 갈라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축제입니다. 잔치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다 갈라 먹습니다. 그 성균관에도 이제 그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는데요. 참석한 사람 전부 나중에 끝나고 줄 서가지고요. 요만한 통에 이제 술 하나 하고 고기도 좀 주든가 뭔지 하여간 안주 조금 하고 여기 다 나눠줍니다. 술도 거기서 담은 술입니다. 많이 크게 담죠. 그래서 그 잠재우지 않고 다 나눠 먹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육, 제사 지낸 고기는 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데 3일을 벗어나지 않았다. 3일 안에 다 해치운다. 출 3일, 3일 벗어난 것은 3일 지난 건 불식지 안 먹었다. 그건 뭐 3일 지나면 이미 축제의 의미도 없어져 버렸고 또 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사 고기는 날고기를 많이 씁니다. 그럼 3일 되면 상하죠. 식불어, 식사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이게 우리의 옛날 습관이 돼가지고 밥 먹을 때 말하면 어른들한테 꾸지람을 막 듣거든요. 밥 먹을 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영어 선생한테 우리가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밥 먹을 때 말도 못하게 한다고. 서양 가보라. 밥 먹을 때 이게 축제다. 완전히 그때 막 대화를 하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인데 우리는 죄 짓냐?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우리를 비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왜 공자는 식사 때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첫째는 음식이 뭐냐? 음식을
수라고 합니다. 음식 숫자. 청작 서수를 꼭 반드시 충문에 나오죠. 청작 서수, 맑은 술 여러 음식. 음식 숫자인데 또 무슨 뜻인가요?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음식인데 왜 부끄러울까요? 음식을 먹는 것이. 음식이 부끄러운 겁니다. 돼지고기 입에 넣을 때요. 돼지 사랑스럽거든요. 그걸 입에 넣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음식 먹는 거는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소 누나를 보면 얼마나 맑고 그런데 그걸 또 잡아서 먹거든요. 소 어떤 사람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를 보고는 소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는데 그거 보고는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도 있고 이제 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죄 짓는 걸 먹으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들고 이런 게 아니고 죄 짓는 기분으로 조용히 많이 안 먹고 이게 이제 공자의 마음이죠. 그러면 덜 부끄러운 순으로 먹자. 덜 부끄러운 순. 그러면 제일 부끄러운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까이 있는 음식. 집에 있던 게 잡아먹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다가 집이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른 개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철천지한이죠. 밤낮 지켜준 주인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고 또 집에 있던 소 잡아먹는 거 이런 거 가까이 있는 거를 죽일 때 제일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억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멀리 있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좀 덜 억울하고 또 육고기보다는 생선이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죽는 건 다 똑같지 않냐. 그래도 생선은 알을 수천 개 낳고 이러지 않습니까? 소나 이런 건 한 마리밖에 안 낳는데요. 그래서 아마 좀 덜 억울할 것 같고 야채가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잎사귀 뜯어먹으니까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억울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먹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과일, 꿀 이런 거는 먹히고 싶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먹을 때는 즐겁게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갖고 파티하고 이거는 그런데 과일 파티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바베큐 이런 거는 산 돼지를 꽂아가지고 그런 건 좀 군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맹자에 보면 우리나라는 군자국인데 군자들이 사는 나라인데 산 모습을 보고 그걸 요리한 건 안 먹었다. 공자에 나옵니다. 군자는 그랬다. 근데 요새는 막 살아있는 걸 입에 집어넣거든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밥 먹다가 죽는 경우가 꼭 꽤 있습니다. 밥 먹다가요. 떠들다가 밥 먹다가 우리 선배 교수 하나도 식사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는 관략근이 약해져요. 그래서 말을 하면요. 허파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공기가 다 빠져나갔을 때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다가 기도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거를 폐에 공기가 있으면 밀어냅니다. 확 품어내는데요. 말을 하면서 공기가 없어졌잖아요. 기도에 음식이 들어왔다. 이거 못 냅니다. 이렇게 막혀버려가지고요. 그럼 주위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등을 때려주면 이제 훅 나올 때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왜 그래 말만 했지. 모른다고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엎어가지고요. 등을 있는 힘 다해서 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데 그 죽는 수가 꽤 있습니다. 식사하다가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을 할 때 공기가 확 나가거든요. 다 나간 데서 뭘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치인불은 잘 때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옛 친구 만나면 밤새 이제 이야기하다가 잠설 치고 이러는데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든지 잠자리 들면 자는 거거든요. 그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옆에 사람 자고 싶은 사람도 못 자고요. 그래서 잘 때는 조용히. 소사체경이라도 비록 거친 밥, 나물국이라도 과제하사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뭐 보리밥에다가 나물국, 거친 나물국, 그 야채 나물국, 배추국, 그걸 갖고도 제사를 지냈다. 과제를 지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사상에 뭐, 이 보리밥하고 나물국 한 그릇,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반드시 이게 이제 과제를 지냈다. 주자가 해석을 못 한 겁니다. 이 대목을요. 왜 거친 밥 나물국으로 과제라는 걸 지냈을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요 과자를 요 필자하고 비슷하니까요. 필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밥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제사를 지냈다. 그것도 이상하죠. 거친 밥 나물국 갖고 왜 반드시 제사를 지냅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저기 순천인가 거기 계신 분인데 윤경혁이라는 분이 설명한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시래라는 거예요. 딱 말이 되죠 이제. 과제가 고제입니다. 고제. 이게 고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고자거든요. 고시래. 한국 풍속 아닙니까? 아마 젊은 사람한테는 이제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 풍속 없어졌는데 우리 세대에서는 뭐 마루나 또 어디 덜판이나 뭐 이런 바깥에서 뭐 평상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나물국이라도 소주라도 꼭 고시래 이러면서 요만큼 이렇게 던졌거든요. 고시래.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거는 중국 풍속이 아닙니다. 근데 공자는 이 풍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물국이라도 우리는 고시래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우리 친구들 성대 그 할매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소주 마시고 막걸리 먹으면서도 고시래 그러면서 거기다가 시멘트 바닥에다가 하고 그랬었습니다. 중국한테 없는 풍속인데요. 공자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음을 엄숙하게 가다듬어서 재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장난으로 고시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엄숙하게 고시래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군데군데 공자가 우리 동이족이고 사상도 동이족 사상이고 이 습관도 동이족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게 숨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해석을 못 했었는데 그 윤경혁 선생이 고시래야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거 뭐 고 다 되거든요. 발음이요. 고시래인데 중국에서는 기록할 때 고시래 그러니까 기록을 못 하잖아요. 그 제자가. 그러니까 고자를 쓴 거죠. 그래서 고제라고 해버렸다고요. 너무나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